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시민단체에는 근로자들의 상담 문의와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조를 뽑아도 너보다 낫겠다라는 폭언. 김장철이 다가오면 버스 정비 기사에게 김장 5천 포기를 시킨다는 사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시민단체인 직장갑질 119에 접수된 상담과 제보 내용입니다. 직장갑질 119는 법 시행일인 지난 16일 이후 일주일 사이에 560건이 넘는 상담과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110건 이상의 제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7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상담 내용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엔 임금체불, 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내용이 많았으나 지난 일주일 동안에는 괴롭힘 관련 문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법 시행 전에는 위법한 상황이 아니니까 괴롭힘을 당해도 제보를 할 생각을 아예 못했는데 이제 법이 시행되니까 제보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고용노동부는 각 지역의 근로감독관을 통해 직장 괴롭힘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며 회사 문화와 체계를 바꾸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사항은 뭐냐면 회사 내에서 적절한 예방 체계와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있느냐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고용부는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한 직장 괴롭힘 피해 상담 전화 개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검찰의 2번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사과 없는 기업에 분노했고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정부의 과실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현직 최고위 임원들을 재고발한 피해자 가족 중 한 명이었던 손수연 씨. 검찰의 재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8년이나 걸린 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옥시나 롯데에 비해서 수사가 너무 늦어져서 이게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가습기 살균제를 썼던 건 아이가 태어나기 한 달 전부터 대략 생후 5개월까지. 폐 섬유와 흔적이 있는 아이는 천식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19일까지 한 달간 애경타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손 씨는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는 기업의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걸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과는커녕 기만하는 행동 좀 이제 그만 멈췄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CMIT, MIT 제조 판매 기업의 과실이 규명되지 않은 점, 옥시 래킷 벤키저의 영국 본사와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 등을 아쉬움으로 꼽았습니다. 원료, 인허가 과정과 가습기 살균제 제품 출시 과정에서의 정부의 과실 부분까지는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몫으로 판단합니다. 시민단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는 논평을 통해 검찰이 뒤늦게 참사의 본질과 특수성을 이해했다며 책임자들의 엄벌을 사법부에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혁입니다. 버닝썬 의혹 등 각종 비위 중심 속 비난을 받던 서울 강남경찰서가 본격적인 쇄신에 나서고 있는데요. 경찰은 우선 강남서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물갈이 작업을 24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경찰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에서 특별인사관리구역 1호로 지목된 서울 강남경찰서. 5년간 최대 70%까지 내부 인사교체 기준을 세우고 이번 인사에서 전출입 대상을 100명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강남서 측은 이례적으로 공개 모집까지 나섰는데 추가 모집에도 90여 명 지원에 그쳤습니다. 징계 기록에 따른 자격 박탈 등 기준이 엄격한 데다 강남 일대 경찰서에 고강도 상시 감찰을 앞두고 있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전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 단계 중이고 24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딴 악재로 외면받고 있는 강남경찰서는 내부 쇄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금주운동을 실천 중이고 이달 초 순경 경장급 직원 360여 명을 대상으로 의무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3월부터 현장인권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클럽 버닝썬 관할지구대였던 역삼지구대에 범죄 예측 기법을 도입해 치안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강남서 관계자는 버닝썬 사건으로 추락한 역삼지구대 명예회복을 위해 본연 업무인 범죄 예방 차원에서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남경찰서가 인사물갈이를 신호탄으로 자정 노력에 힘이 실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 가운데 5명 중 1명은 자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에 따르면 직접 고용이 12만 6천여 명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으나 자회사 고용도 2만 9천여 명, 약 19% 정도가 있었습니다. 자회사 고용 방식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교육기관의 경우 1명도 없는 반면 공공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노동계는 자회사 고용 방식의 경우 고용 불안이 남아있어 정규직 전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을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23일 중소, 중견기업 8개사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52시간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응 여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같이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국내 주요 경제연구소를 돌며 경청 간담회에 나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LG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양 원장은 재벌과 대기업을 분리해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덕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략을 준비하는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이 LG경제연구원을 찾았습니다. 양 원장은 재벌과 기업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대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당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업 끌어안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양 원장은 특히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와 관련한 대기업의 역할에도 주목했습니다. 재벌의 부정적인 그런 측면들은 함께 극복을 해야 되겠지만은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국가 경제에서의 역할과 경쟁력은 잘 키워가는 것이 특히 지금처럼 그러니까 경제를 엄중하게 봐야 될 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간담회에선 주 52시간 근로제 등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원장은 LG 측이 정부나 당의 경제적 스탠스에 대한 솔직한 고언과 좋은 제안을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산하 싱크탱크, 주요 해외 싱크탱크와 정책 협약을 맺은 데 이은 정책 투어의 일환으로 양 원장이 대기업 싱크탱크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 원장은 앞으로 현대, 삼성, SK 등 4대 그룹 싱크탱크를 찾을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당과 협의해 정책과 예산 등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절차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향후 일정과 인수 후보 기업을 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금호산업과 채권단이 이르면 모레 아시아나항공 매각 입찰 공고를 냅니다.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 실사 결과 부실이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시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도 함께 매각될 예정입니다. 한 주당 9,000원까지 치솟던 아시아나항공 주가도 6,000원대로 하락하면서 현재 지분 시가는 4천억 원대, 분리 매각 필요성도 줄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설 회사는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인수하고 금호산업이 가진 31.06%의 주식도 사들여야 합니다. 인수 후보로 거론되는 기업은 SK와 하나,
CJ, GS그룹 등입니다. SK와 GS는 항공유 수요 공급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CJ는 물류기업으로 화물 분야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저비용 항공사 제주항공을 가진 애경도 진지하게 참여를 검토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가진 금호석유가 막판에 인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1, 2조 원대로 추산되는 매각 금액과 별개로 낡은 비행기 교체 등 추가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고려 대상입니다. 업황이 워낙 안 좋은 상태고 인수 금액이라든가 아시아나의 항공산업에서의 포지셔닝 좀 부담되는 상황이 아닌가. 매각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채권단은 9월 중 후보군을 확정하고 본실사를 진행한 뒤 11월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거쳐 연내 새 주인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일본으로 떠나는 한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대신 동남아나 중국 등 다른 해외 여행지를 찾거나 아예 국내로 눈을 돌리는 여행객이 늘고 있는데요. 이진우 기자입니다. 한 동남아 전문 여행사의 광고입니다. 일본 여행 상품을 구매했다 취소한 내역을 인증하면 동남아 여행을 반값으로 갈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 여행을 꺼리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이 수요를 동남아로 끌어안기 위한 마케팅 전략입니다. 실제로 일본 대신 동남아나 중국 등 다른 해외 여행 상품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8월 예약 건수 중 일본 비중은 17일 기준 14.3%로 이달 초보다 줄었지만 동남아는 44.2%, 중국은 20.3%로 늘었습니다. 해외 대신 아예 국내 여행지를 찾는 사람도 늘고 있는 상황. 여행 레저 상품 중개앱 야놀자는 이달 국내 숙소 예약 건수가 지난해보다 40% 늘었고 여기어 때도 2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유독 강원도, 부산, 제주 등 국내 원거리 여행지의 펜션 예약 고급 호텔 숙박객이 부쩍 늘은 것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분위기에 맞춰 국내 여행을 더 활성화하려면 지역별로 차별화된 여행 상품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내에 갈만한 여행지가 한정되다 보니 특정 지역으로만 수요가 몰리게 되고 바가지 요금을 매기는 악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편의시설이 있는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수요가 몰릴 때는 바가지 요금. 일본 여행 거부 운동에 따른 반사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내 여행객을 늘리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지난달 국산 올레드 패널의 일본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국산 올레드 패널의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1,32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을 2016년 6월 수치와 비교하면 전 세계 올레드 패널 수출은 5억 3천만 달러에서 6억 1천만 달러로 소폭 늘어났지만 일본 수출은 20만 달러에서 60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 일본 TV 업체들이 한일 갈등에 대비해 우리나라가 독점하고 있는 TV용 올레드 패널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퇴직하거나 실직해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은퇴, 실직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이용하면 고정소득이 없는 퇴직, 실직자도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할 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인처럼 건보료의 50%만 내면 됩니다. 임의계속 가입자의 직장 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은 지난해부터 최대 3년으로 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은퇴를 한 후에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꿈꾸는 노후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상황에서 은퇴 이후의 삶도 참 중요하죠. 전 사실 은퇴를 하더라도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정년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은 너무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대부분 직장인이 비슷한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1,128명을 대상으로 정년 이후 희망하는 노후 생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년 이후 급여가 적더라도 기회가 있다면 일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5.8%가 그렇다고 답했기 때문인데요. 아니다라는 응답은 24.2%로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네, 역시 다른 직장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그렇다면 정년 이후에 일을 하게 됐을 때 하루 평균 얼마나 일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네, 이 희망하는 근무 시간을 조사한 결과 하루 6시간이라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는데요. 40.7%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하루 5시간을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직장인도 22.2%로 대다수가 5시간, 6시간 정도로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네, 현재 직장인의 평균 근로시간보다 약간 짧은 편인데요. 그럼 이렇게 일을 했을 때 받고 싶은 급여는 어느 정도였나요? 네, 직장인들이 은퇴 후 다시 일을 시작했을 때 희망하는 월 급여는 평균 155만 원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20대는 평균 153만 원, 30대는 156만 원이었는데요. 반면 40대와 50대 이상은 평균 163만 원으로 20, 30대 직장인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0대로 갈수록 높아졌네요. 직장인들이 이렇게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싶은 이유는 역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향후 만족하는 노후 생활을 위해 가장 갖추고 싶은 요건을 살펴봤는데요. 복수응답으로 82.5%가 응답한 요건은 자산 경제력이었습니다. 건강 또 체력은 78.5%가 뽑아 2위에 올랐는데요. 직업 계속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직장인도 41.9%로 3위에 올랐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제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노후 생활 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도 중요하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만족하는 노후 생활을 위해 현재 준비하는 것이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7.6%가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들이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건 노후 자금 준비라는 응답이 복수응답으로 58.7%의 비율을 보여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계속 일하기 위한 자격증 취득 준비라고 답한 직장인도 53.8%에 달해 노후 자금은 물론 자기 개발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외에도 건강 체력 관리는 47.9%, 취미 특기 만들기에도 29.5%가 응답해 각각 3, 4위에 올랐습니다. 네, 경제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일하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과 자격증 취득이 필수니까요. 그렇다면 준비하는 자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정년 이후 계속 일하기 위해 준비하는 자격증은 연령대별로 달랐습니다. 20대엔 IT 컴퓨터 활용 자격증을 준비하는 직장인이 39.8%로 가장 많았고 30대엔 금융 재무회계 자격증을 준비하는 직장인이 20%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40대 이상에선 부동산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는 직장인이 30%로 각각 자신이 지내야 할 노후에 맞는 자격증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정년을 마쳤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노후를 보내는 시대는 끝난 듯합니다. 철저히 노후를 계획해서 경제적인 여유로움과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가장 중요한 노하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핫케어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